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50년대 태평천국 운동과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한 청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혁신을 시도했던 양무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861년 한풍제는 사망하기 전 6살 동치제를 차기 황제로 지목하고 이친왕 제원, 대학사 숙순 등 고명 대신 8인에게 동치제를 보필하게 하였지만 공친왕 혁흔과 동치제의 친모 서태후가 일으킨 신유정변으로 고명 대신들이 처형되거나 쫓겨나면서 청나라의 권력은 동태후 및 서태후와 공친왕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친왕은 의정왕이라는 직함을 받았는데 이는 정치를 논하는 왕이란 뜻으로 비로소 명예뿐인 공친왕이란 칭호에서 정치 중앙으로 등장하였고 1862년 신설된 총리아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총리아문은 모든 외국 업무의 통제부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외교, 통상 등 외국 업무뿐만 아니라 신식교육, 공업화, 현대무기 도입, 철도와 통신망 부설 등 국내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혁신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였는데 이를 양문외각이라 합니다. 서양 열강들은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혁흔이 궁정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것을 환영하였고 혁흔은 그들의 바램대로 증국번, 좌종당, 이홍장 등 한족 관료들과 함께 야심차게 양무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무운동의 핵심 사상은 중학위체, 서학위용으로 중국의 학문을 몸체로 하고 서양의 학문을 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서양 우랑캐에게 배워 서양 우랑캐를 제압한다는 사이제이의 실천 강령도 있었죠. 동치원년인 1862년 혁흔은 서양 우랑캐를 배우기 위하여 북경에 경사동문관을 세우고 학생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등 노력하였지만 유학생들이 청나라가 원했던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변발을 자르고 양복을 입으며 기독교를 숭배하기 시작하자 조정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인권과 자유의 개념마저 깨우치게 되자 청조정은 광서 7년인 1881년에 이들을 귀국 조치하였는데 이것이 양무운동의 한계였죠. 또 다른 예로 1881년에 하북성 당산에서 서각장까지 10km쯤 되는 철로를 부설하였을 때 기차가 발생시키는 굉음이 산천의 신들을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석탄이 아닌 나귀와 말이 기차를 끌게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겉모습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다만 양무파는 군수산업의 근대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남기계제조총국, 금릉제조국, 천진기기국 등 군수공장을 건설하였고 해군력 증강을 위하여 북양수사학당, 위해수사학당, 남양수사학당 등 일종의 해군사관학교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광서 14년인 1884년 창건한 북양해군이었죠. 물론 북양해군은 청일전쟁 때 일본 해군에게 전멸당하여 35년간 지속된 양무운동의 실패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참고로 당시 조선에도 개화파가 있었는데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온건개화파와 김옥균, 박영효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화파가 있었습니다. 온건개화파는 민씨 정권과 결탁하여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반면 급진개화파는 청나라의 간섭과 정부의 4대 정책에 불만을 갖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였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 1884년 3일 만에 진압된 갑신정변이며 당시 급진개화파의 사상적 바탕은 타라 입구를 주장한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였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러일전쟁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무운동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태후와 양무파들이 봉건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구 문물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번은 육아의 인의와 충성을 바탕으로 군대를 조직하였지만 이는 훗날 군대의 사병화와 군벌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또한 북양해군을 창시했던 이홍장도 개혁에 앞장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부와 개인의 이익
이익을 위한 개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서구식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청나라는 서양 열강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일본에게도 무너지는 굴욕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양무운동으로 변화한 청나라와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일본이 충돌한 청일전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